시작할게요. 그래서 저 왼쪽 상단에 보면 그 하이레벨 랭귀지 C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C 언어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해보자. 자, C 언어가 뭘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C 언어를 잘 생각해보자 이거지. 우선 C 언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서대로 실행이 되지. 이제 여러분이 CPU 구조를 잠깐 공부했기 때문에 CPU는 보다 클럭이 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명령을 실행하는 거야. 그지? 이 순차 실행이라는 특성 자체도 뭐 C 언어 문법이 아니라 그냥 CPU가 원래 그렇게 움직여서 똑같이 언어적으로 표현이 된 거야. 고급지게 얘기하면 C 언어는 옷 정도에 해당해. 하드웨어 장치 자체, CPU 자체는 몸통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몸통에 맞춰서 옷을 잘 이렇게 핏이 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바이너리 인스트럭션. 여러분이 C 언어를 짜면 컴파일러가 되면은 어셈블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기계어로, 어셈블러 해서도 기계어로 최종 바뀌어. 기계어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짠 C 언어는 결국 기계어가 돼. 0과 1로 표현된. 그 기계어는 OP 코드 하고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해하겠죠? 그런 OP 코드와 오퍼랜드는 어저께 잘 기억하면 CPU는 결과적으로 많은 로직 소자랑 많은 플립플롭의 구성체잖아. 그래서 OP 코드가 들어오면, 오퍼랜드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 ALU라든가 명령어 디코드가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레지스터에다 저장했다 뺐다, 어떤 어드레스 저 메모리 정보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이게 완료가 되면 클럭 하나가 증가하면서 어드레스가 한번 증가하고 다음 빈 명령어를 넣었다 뺐다, 그런 순차적인 동작을 하는 놈이야. 큰 관점에서 보면 어셈블러는 우리가 거의 접할 기회는 없지만 개발 가능한 언어로서는 가장 로우 레벨 언어가 어셈블러고, 어셈블러는 기계어랑 1대1이야. C 언어랑 어떤 언어랑도 다 틀리게 어셈블러 한 줄은 기계어 한 줄이야. 딱. 적어놨지만 일체야, 일체. 그 CPU 그 자체야. 사람의 몸통과 영혼, 진짜 영혼에 제일 가까운 존재. C 랭귀지는 고급 언어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다양한 특성 때문에 딥 로우 레벨 언어에 해당해. 진짜 고급 언어지만 진짜 딥 로우 레벨. 이렇게까지 하드웨어랑 1대1 매핑되는 언어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게 지금까지 C 언어가 그 오랜 세월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고 수많은 대학교에서 교육하는 이유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언어를 문법으로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 언어를 문법으로만 바라보는. 사실 그게 다는 아닌데. 물론 상위 어플리케이션 짜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우리처럼 로우 레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CCS 하면은 저 C 언어를 어셈블러로 바꾸고 그 어셈블러를 기계역까지 가던가 기억이 안 나네. 뭐 기계역까지는 아니지만 어셈블러까지는 가,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저 화면이 CCS에서 지금 출력한 화면이야. 위에 녹색 주성문은 C 언어 코드고 밑에 뭐 보라색, 검정색 코드들은 어셈블러 언어야. 즉 우리가 짠 C 언어가 어셈블리어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지. 요 자료는 이제 컴파일링 옵션에 있어. 어셈블리 리스트 만드는 그거 키면은 컴파일 할 때 요 어셈블러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옵션이나 이런 파일을 볼 수 있는 이유도
개발사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람이 개발하니까 뭔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 자, 이제부터는 그냥 눈만 봐. 이 글자 잘 보이지도 않을 거니까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보고 봐야 돼. UL 링크는 여러분이 배울 28335의 어셈블리 랭귀지 코드야. CCS에도 있어. 그 찾아보시면 거기에 PWM이다, PWM이 뭐다, ADC가 뭐다, CPU가 뭐다 말고도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명령어 코드를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어. 당연히 어셈블러 리스트가 나오니 내가 그걸 보고 분석해야 되잖아. 정말 그걸 할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명령어들이 뭔지에 대해서 다 종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전에는 전혀 몰랐겠지만 이제 저걸 잘 보면 DP 레지스터, 뭐 SP 레지스터의 파, 푸시 요 단어들을 잘 보면 앞서 얘기했던 인텔 CPU 구조에서 따온 걸 알 수가 있고, 적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지.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TI사에서 따로 개발한 거지만 스택이랑 구조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즉 인텔이 정말 엄청난 걸 해놓은 거야. 이런 개발사들이 자기네들 걸 보고 연구해가지고 새로 만든 거거든. 근데 새로 만든다는 게 완전 다르다가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 해놓은 걸 최대한 흡수하되 내 걸로 새롭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 레지스터 이름이나 저런 명령어들이 TI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인텔에서 있던 거를 이제 많이 답습한 것들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텔과 TI를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여기 보면 SP 레지스터, 이건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야. 저 코드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도 결국엔 우리가 인텔에서 본 C 언어 구조, 스택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구조를 그대로 빌려오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저거 적어 놓은 거야. 하고 이제 CPU가 어드레스 정보, 그러니까 주소 정보로 메모리 컨택 하는데, 이제 아까 어드레싱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 그리고 AX 레지스터는 대부분 CPU에서 그런데, 모든 CPU는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왼손 오른손인데 대부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좀 잘 쓰는 손이 있다고 말하잖아. 그지? CPU도 똑같아서 레지스터가 많은데 좀 더 고속이나 좀 더 고속, 그리고 명령어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주력으로 쓰는 레지스터가 있어. 주력으로 쓰는 레지스터. 그래서 여기서는 AX 레지스터가 주력이야. 그래서 제가 명령어를 이동하거나 고속 시프트를 하거나 뭐 곱셈 같은 게 뭐 논리연산 이런 특정 명령어랑 관련된 레지스터가 있어. 주력으로 쓰는 레지스터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다 도움이 돼. 브랜치 콜. 브랜치는 C 언어로 치면 점프, 고투, C 언어의 고투 아니? 고투 알지? 고투 라벨하면 글로 뽕 점프. 쓰지 말라고 막 맨날 갈고. 근데 쓰지 말라고 말하는 놈들은 정말 나쁜 놈이야. 왜? 원래 어셈블러로 있어. 인텔에도 점프가 있어. 그냥 조건 없이 점프. 무작정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이 어셈블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언어야. 상황에 맞춰서. 낱말하지 말라는 것 뿐인 거지. 콜은 여러분이 C 언어에서 함수에 해당해. 우리가 함수하고 이게 함수 이름 적으면 그 실행되고 오잖아. C 언어 개발자가 만든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원래 어셈블러에서 이렇게 기능을 모듈화 시키는 문법이 이미 다 되어 있어. 애당초 CPU를 그런 설계로 만들었고 그걸 어셈블러로 만들어 놓은 거야. C 언어는 걔를 차용을 하고 있는 거고, 함수라는 거조차도 C 언어 개발자가 왜 우리 함수를 이렇게 쓰도록 하자가 아니라
원래 인텔 CPU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쓰라고 의도를 한 거야, 설계자들이.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내가 말했잖아. 시어노의 99.99는 인텔 CPU 구조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 이제 뭐 IRT, 여기 IRT 저거는 인터럽트 리턴의 약자인데, 여기 약간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함수를 콜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랑 인터럽트가 발생돼서 그쪽 함수를 점프했다 돌아올 때는 약간의 조작 루틴이 틀려. 그래서 CPU에 따라서는 이렇게 인터럽트 전용 리턴 명령어가 있어. 여러분이 C 언어 배운 거 기억하면 함수 끝에 리턴이라고 적지. 그게 C 언어 명령이 아니라 원래 어셈블리 명령에 리턴이라고 있어. 요새는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거의 리턴 적는 사람은 없지만, 원래 함수의 끝에 콜해서 점프한 다음에 리턴을 만나면 원래 되돌아와. 명령어, C 언어 명령어.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근데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iReturn이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다는 거지. 저것도 자동으로 들어가, C 언어상에서는. 근데 어셈블러에서는 그게 있어. 인터럽트 리턴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C 언어는 정말 하드웨어를 그대로 하드웨어한테 핏을 맞춘 언어라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뼛속까지 알 수가 있지. 내가 배운 C 언어는 사람이 만든 문법이 거의 없어. 원래 몸통이었던 거야, 몸통. C 언어는 옷인 거고. 옷.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C 언어 이제 CCS를 좀 짜본 사람은 알겠지만, interrupt, enable, disable 명령어 같은 거 있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은 din, in 있는데 명령어 CCS에 있어, 코드에. 그게 어셈블러 명령어야. C 언어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왼쪽 아래 dint, eint, disable, interrupt, enable, interrupt 어셈블러 명령이 있는데, 얘네들이 귀찮았는지 그냥 C 언어 단어 명령어처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C 언어 짤 때. 다 어셈블러야. 이 어셈블러는 또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그래서 CCS에서 처음 보는 C 언어 명령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원래 그냥 하드웨어에 있는 거야. 따로 다른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하드웨어의 모양을 그대로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조체 하면 비트점 하고서 비트에다 1, 0 이런 거 있잖아. PWM 제어할 때, 레지스터 제어할 때, CCS에서 그게 다 저 셋C, 클리어C, GPIO 같은 거 지금 이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코드 나중에 보면 GPIO 포트에 셋 비트, 클리어 비트, 토글 비트 이런 거 있어. 다 저 어셈블러 명령어. 한 비트 제어하는 게 저런 비트 제어 명령어가 있어. 저렇게. 이게 옛날에 TI가 엄청 욕먹었거든. 비트 제어 명령어가 없어가지고 막 데이터 연산으로 하고 막 욕먹고 나서 TI가 이를 갈고 만든 명령어야. 비트 제어가 가능한. 저런 거는 인텔에도 없거든. 대신에 엄청 명령어가 좀 늘어났지만 엄청 고속화가 된 거지. 저 비트 하나 계산하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하고 오른쪽에는 28335의 제목처럼 C28X with floating point register. C28X는 28335 안에 컨트롤러 이름이야. 그러니까 28335가 컨트롤러 이름이 아니라 C28X에다가 페리페럴들이 임베디드 된 전체가 28335야. 2835 안에 머리, 두뇌는 28X야. 그래서 나중에 CCS 이제 자료 보면 C28X가 뭐지가 아니라 그게 원래 28335를 움직이는 핵심 CPU. 얘는 용량이 작으니까 컨트롤러고, PWM, ADC 뭐가 다 합쳐진 게 임베디드 C28X. 그걸 통칭해서 28335가 된 거지.
그래서 요 레지스터 이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잘 보면 몇 가지 기억할 게 여기 IER, IFR. 요거는 프로그램 좀 잘 기억한 사람 기억할 거야. 이게 레지스터 이름이 있어. 인터럽트 코드 중에 보면 IER이라고 직접 적는 게 있거든. 레지스터 이름을 직접 적는. 그 마이컴 응용 이런 거 해봤으면은 메가 같은 데에서 이렇게 타이머 이름, 그러니까 레지스터 이름을 직접 타이밍하지 치잖아. 레지스터 이름 이렇게 직접 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레지스터 모드를 직접 레지스터 이름을 직접 시언어로 써서 직접 제어하는. 얘네들은 시스템, 그러니까는 요 레지스터들은 C28X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빡 밖에 버스에 물려 있는 놈이 아니라 C28X 안에 포함된 안에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 그래서 어드레싱 모드로 치면 얘네들은 주소 제어가 아니라 이름을 쓰면 바로 걔가 딱 동작을 하는 거야. 하고 요 링크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FPU 실수 연산은 CPU에 안 들어가 있어. 실수 연산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왜? 나도 몰라. 우선 플로팅 연산의 복잡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보통은 C28X 더하기 FPU야. 그래서 FPU야.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야. 유닛. 독립 장치야. 버스에 물려 있지 않고 CPU 옆에. 그래서 제어하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어. 이렇게. 요게 지금 저 파란색 친 게 32비트 곱셈 명령이에요. 실수 곱셈 명령. 그래서 대충 눈치챘겠지만 실수 연산을 많이 하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아무리 DSP라고 해도 DSP에서 계산하는 거는 정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난다. 안 봐서. 나눗셈? 나눗셈 없는데 없을 거야. 지금 또 시간 많이 걸려서. 그 정도, 나눗셈 있겠다. 있을 거고, 실수는 FPU의 독자적인 명령으로 실행이 돼. 만국 공통이야. 이게 TI뿐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FPU 연산 유닛들도 저렇게 오피코드랑 오퍼랜드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 진짜 신경 두고 잘 참고 있어. 좀만 참아.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진짜 C 언어를 짜면 어셈블러 C 컴파일러로 어셈블러로 바뀌고 어셈블러를 거치면 기계어로 바뀌고 저 여기 OP 코드라고 적힌 이 얘네들이 진짜 기계어야. 0, 1, 0, 1, 1 뭐 이런 진짜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C 언어는 어셈블러 기계어로 거친다. 그럼 C 언어는 인스트럭션이 되고 인스트럭션은 OP 코드랑 오퍼랜드가 된다. 오퍼랜드를 지정하는 거는 이제 앞서서 했다는 어드레싱 모드 여러 어떤 주소를 제어하는 조합들이 성립이 이렇게 조합이 되고 때로는 특수한 레지스터도 써. C28X 안에 있는. 그래서 명령어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여. 그래서 디퍼런트 스피드. 자,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나면 진짜 알 수 있는 게 C 언어 막 짜면 어셈블러도 막 나와. C 언어 막 짜면 어셈블러도 막 나와. 그래서 맨날 CCS 컴파일하면 오른쪽 아래 이렇게 뭐 스피드 뭐 옵티마이제이션 옵션 키라고 막 뭐 뜨잖아 참. 그거를 안 키면 여러분이 짠 그대로 어셈블러가 되는 거야. 당연히 그거 그대로 기계어가 되고. 뭐가 안 되는데요? 코드를 잘 보면 돼. 원하는 기능을 안 하는 건 그 하드웨어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다 휴먼 에러야. 사람이 잘못해서. 100%야. 전자회로는 정직하다.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데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키면 내가 짠 코드를 이 TI사 이제 직원들이 개발한 최적화 툴로 바꿔. 어셈블러 조합을 바꿔. 그래서 내가 짠 C랑 약간 다른 형태가 돼. 그래서 사람 개발자에 따라선 나처럼 옵티마이제이션 아예 안 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건 선택사항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을 가면 속도로 최적화할 거냐, 사이즈로 최적화할 거냐, 이거 물어보거든. 그거 이렇게 설정하면 그거대로 코드를 바꿔줘. 자, 이제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 C 언어를 짜면 어셈블러가 되고, 어셈블러는 인스트럭션이 되고, 인스트럭션에 있는 OP 코드와 오퍼랜드는 저렇게 메모리에 쭉 배치가 되겠지. 그지? 그럼 메모리에 배치가 되면 왼쪽에 어떤 주소값, 주소 정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주소 정보 안에는 우리가 개발한 OP 코드와 오퍼랜드가 들어간다는 걸 알게 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마음으로 아 정말 저렇겠구나. 내가 짠 C 언어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짜면 특정 주소 번지에 OP 코드 오퍼랜드가 거기에 써지는 거야. 메모리 공간이. 그 28335라는 소자 메모리 공간이. 하고 런을 누르면 28335가 리셋이 되면서 가장 처음 위치에서부터 명령어를 하나씩 갖고 와서 실행을 하는 거지. 어떤 단계로? 패치의 4단계. 패치, 디코드, 리드, 익스큐트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파이프라인으로 막 읽어 들여가지고 걔를 막 분석을 하고 막 실행을 하는 거야.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알았다면 진짜 28335를 보자. 28335의 유저 데이터를 보면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피지컬 메모리라는 저 메모리 맵이 나와. 이게 뭐냐면 C28X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어느 위치에 메모리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맵이야.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한 맵이야. 넓게 보면 왼쪽은 메모리만 나와 있어. 하이 레벨 메모리 맵 적혀 있지. 딱 느낌이 하이 레벨이니까 고급 C 언어용인 것 같잖아. 느낌이 맞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램이라고 적힌 거 램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아까 S램 지워지는 거. 블록 M 뭐뭐뭐 적혀 있는 거는 플래시 메모리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바가 2개가 있지. 하버드 아키텍처야. 그래서 왼쪽에 프로그램, 오른쪽에 데이터. 그럼 이제 오해하는데 그러면 제가 서로 다릅니까? 달라. 같은 주소지만 메모리가 배치된 건 서로 다른 버스에 물려 있는 거야. 아까 오늘 하자마자 보여준 그림인데 CPU 코어 좌우에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었고 아래에 버스가 따로따로 그려져 있었지. 기억나나? 앞쪽으로 가면은 요거 그래서 주소가 같아도 버스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야. 하버드 아키텍처야. 이거 너무 뒤넘는데?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얘는 메모리 공간이 작아서 세그멘테이션 개념은 없고 밑에 이제 페이지 혹은 섹션 이렇게 약간 더 소규모 레벨로 쪼개서 메모리를. 자 근데 요거를 유념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쓰면 플래시에 바로 굽는 게 아니잖아. 우리 에뮬레이터하고 F11 누르면 혹은 여기 무당벌레 표시 녹색 누르면 뭐가 막 돌면서 이렇게 뭐가 다운로드 된다고 쭉 뜨고 이렇게 뭐가 창이 뜨잖아. 왼쪽에 이렇게 메모리가 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램에 다운로드 하는 거야. 램에. 그래서 잘 보면 나중에 CCS를 잘 보면 CCS 프로젝트 파일에 CMD라고 있어. CMD란 폴더가 있던가 아니면은 F28335X 링크.cmd인가? 램
링크 cmd인가 뭐 파일이 있어. 그 파일을 열면 요 숫자들이 보여. 여기 메모리 주소들이 적혀 있다. 거기 그 파일에. 나중에 한번 열어봐. 수정은 하지 말고 열어봐. 그 숫자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DSP의 내부 메모리들의 주소를 적어 놓은 거야. 그게 프로젝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컴파일하면 C 컴파일러가 코드는 램 혹은 플래시 어디에 배치를 해라 라고 걔를 보고서는 아는 거야. 변수는 변수만 묶어서 램에 어디다 배치를 해라 하고 PWM이나 ADC는 여기에 있다.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있어. 그리고 나중에 그 momo.cmd 파일 열어봐. 그 cmd 파일이 링크 정보, 그러니까 배치를 알려주는 정보 파일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말했던 거를 CCS에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C 코드를 짜면 저 가운데 C 코드를 짜면 그거를 분석을 해. 컴파일러가 오브젝트 파일로 나누는데 오브젝트를 몇 개 나눠. 프로그램용이랑 이니셜용이랑 언이니셜용이랑. 자, 생각해보자. 프로그램은 뭘까? 당연히 명령어겠지. 명령어들. 그거는 점 텍스트라는 속성을 줘. 위에 있지만 프로그램 코드를 위한 거라고 적혀 있지. 점 컨스탄트는 뭘까? 딱 봐도 상수야. C 언어에서 우리가 컨스탄트 뭐 이렇게 선언하는 거 있잖아. 그 바뀌지 않는 상수형 변수를 위해서 한 거야. 상수형 변수지만 얘는 그냥 프로그램 코드랑 같은 거야. 안 지워지기 때문에. 하고 Cint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int a는 0이라고 했을 때 0 정보는 뭘까? 초기값이잖아. 그건 지워줘야 하나? 그렇지. 상수를 초기화하는 최초 변수. 그것도 변수지만 변수를 위한 거지만 사실은 어떤 숫자 정보잖아. 그냥 그것도 cint라는 걸로 묶어. 그래서 .text, .constant, .cint 요 세 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플래시에 저장되는 놈들이야. 플래시. 그래서 나중에 CCS를 컴파일하면 디버그란 폴더가 생겨. 디버그 폴더 열면 거기에 뭐뭐뭐뭐뭐 .map 이런 파일이 있어. 그 맵을 열면 거기에 이게 설명되어 있어. 당신이 컴파일한 이 파일은 점 텍스트가 뭐 어디에 있다. 점 컨스탄트가 몇 바이트 어디에 있다. 점 cint가 뭐 어디에 있다. cint에 정의된 변수는 뭐뭐다. 이게 그 정보가 나와. 그 약어들이 요런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저 .data, .bss, .stack은 다 sram. 휘발성 메모리. IO라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바이올타일은 여기서는 휘발성 데이터다. 지워진 놈이야. 지워지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잖아.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그지? 그 위치가 어딘지 .data, .bss, .stack으로 알 수 있어. .data는 저 위에도 있지만 initialize non-constant object라고 돼 있지. 이것도 전역 변수. 여러분이 C 짜면 위에 전역 변수 하잖아. 그게 다 .data로 묶여. 그 데이터 하나로 묶여. 그 하나의 오브젝트. 섹션으로 다루는 거야. 섹션 혹은 뭐 페이지에다가 그 섹션을 갖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bss는 저기도 있지만 uninitialize object고 글로벌 베리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인데 초기화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stack은 펑션 콜 스택이라고 돼 있네. 아까 우리 스택 C 언어 구조에 스택이라고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저걸 아예 저렇게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아까 말한 CMD 파일,
링커 커맨드 파일이거든. CCS를 열면 왼쪽에는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이 28335의 하드웨어 주소와 그거의 크기에 대한 물리적 정보를 표현하고 있어. 오른쪽에는 위에 섹션이라고 있지. 섹션은 페이지는 물리적 개념의 작은 메모리고, 섹션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 그 프로그램들이 아까 전에 플래시에 들어갈 거, 램으로 들어갈 거, 뭐 초기화 될 거 안 될 걸로 구별되면서 걔네끼리 종류별로 묶거든. 그게 하나의 섹션을 이뤄. 그 섹션을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잘 보면 점 텍스트는 램 L1에다가 넣어라. C 인트는 램 L0에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 에뮬레이터 여러분이 쓸 때 램으로 다운로드 되는 게, 여러분이 최초로 쓰고 있는 링커 커맨드 파일이 램 다운로드용 링커 커맨드야. 오른쪽에 있는 메모리는 안 바뀌어. 이건 하드웨어 정보니까. 여기가 달라. 섹션 정보가.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섹션을 물리적 위치를 어디다 둘 거냐. 요걸 지정하면 컴파일이 되고, 나중에 오브젝트 파일, 어셈블러 생긴다고 했잖아. 그거의 오브젝트 파일을 링커, 그러니까는 링커라는 걸 통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거든. 나중에 설명될 거야. 그러니까 C 언어는 컴파일하면 기계어가 나오고, 아니 저기 어셈블러가 나오고, 어셈블러가 어셈블러를 통하면 기계어가 돼. C 언어, 어셈블러, 기계어. 그지? 자, 기계어가 링커를 그러니까 기계어는 아까 내가 설명한 거고, 사실 기계어를 만드는 오브젝트 파일을 바로 만드는 거야. 어셈블러는 내가 어셈블러를 보기 위해서 생성하는 건데, 그 옵션 빼버리면 C 언어 코드는 바로 오브젝트 파일이 나와. 컴파일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나오고, 그걸 링커로 통하면, 링커는 내가 아까 오브젝트 연타구나. 오브젝트 파일은 주소 정보가 없는 그냥 OP 코드와 오퍼랜드의 나열이야. 그거를 이 링커 커맨드 파일과 같이 링커가 묶어줘. 그 주소에 배치를 해주는 거지. 다시 명령 주소 정보를 넣어주는 거야. 약간 뒤에 거 먼저 설명해 줄까? 쭉 설명할 건데 약간 예를 해서, 자, 요거 한번 볼게. 왼편에 있는 건 뭐냐면, C 언어 코드를 컴파일하면 뭐뭐.obj가 생기는 거야. 오브젝트 파일이 생긴 건데, 여기는 뭐다? 주소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분류만 되어 있는 거야. 분류만. 코드, 초기화 데이터, 비초기화 데이터, 스택, 이렇게 분류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링커 커맨더랑 링커를 만나면 가운데에 익스큐터블 오브젝트 모듈이라는 게 생기지. 저렇게 다시 합쳐져. 실제 주소가 적용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에뮬레이터로 다운로드를 하면 저 가운데 익스큐터블 오브젝트 모듈이 28335의 램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궁금할 텐데, 에뮬레이터는 우리 저 개발 툴 있잖아. 에뮬레이터는 28335의 조작, 그 내부 동작을 손대지 않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치.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 우석이가 진용이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지. 근데 진용이는 그걸 몰라. 나가 원격 조종 당하는 건지. 근데 에뮬레이터 툴을 쓴 이유가 뭐냐면, CPU는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 얘는 그냥 조종당하는 입장인 거고, 내가 다운로드하면 그냥 메모리에다가 다이렉트로 다운로드 해버리는 거야. CPU가 뭘 하던 말던 관계없이. 내가 런하면은 그때 런하는 거고. 그래서 에뮬레이터는
요 오른쪽에 CPU의 물리적 메모리에 매핑하는 동작을 하는 거지. 근데 CPU는 전혀 몰라. 코드도 몰라. 코드를 알지도 못해. 그렇다. 아까 시언어도 얘기했지만 여기 2833의 엑스콜, LB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여기 보면 엑스콜이 뭐냐면 우리 함수 호출하는 거. 함수 호출. 아까 시언어도 호출이 있었거든. 콜 있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콜 보면 모든 함수 동작은 스택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함수 동작은 함수가 호출되면 여기 SP에다 1 더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있잖아. 요 동작이 뭐냐면 스택에다가 뭐 정보 저장하라. 맨 위에 꺽쇠 XP는 템프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함수 호출하면 어떤 정보 얘를 스택에다가 밀어 넣는 거야. 그리고 함수로 점프를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는 X 리턴시 리턴인 복귀하세요. 우리가 시어너 짤 때 리턴이란 말을 안 넣어주면 그냥 자동으로 삽입이 되는 거야. 어셈블러로 써주면 써지는 거. 반대로 LB 우리 시어너의 고투는 저렇게 그냥 점프만 하고 리턴이 없어. 점프만 하고 리턴이 없어. 이게 함수랑 저런 점프 명령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함수를 쓰면 무조건 스택 동작이 필요해. 무조건. 그래서 시어너에서는 우리가 시어너 짤 때 인지는 못하지만 스택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왜? 실제 제가 물리적으로 배치가 되거든. 어딘가에 스택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콜을 하면 되돌아갈 세이브 피리어스 어드레스를 하고 전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돌아올 때는 피리어스 어드레스로 리턴을 하는 거야. 이걸 설정하는 게 CCS에 있어. 링커의 베이직 옵션에 스택 크기를 얼마큼 잡으라고. 뭐 빌드에 있으니까 막 만든 것 같지? 아니, 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같이 뭔가 관계가 있어. 시어너가 됐건 하드웨어가 됐건 다 이유가 있어. 그냥 만들어진 옵션이 하나도 없어. 자, 시어너가 가지는 모든 언어적 특성은 인텔에서 최초로 개발된 x86 구조로부터 탄생하였다. 이제 이해하겠지?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운 시어너는 누가 야 이거 옷 올해 최고의 디자인상이야 이 정도 배우고 온 거야. 디자인이 멋진데?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옷이 멋지려면 내 몸이 좋아야지. 근데 아무도 자기 몸이 배가 나왔다던가 근육이 없다던가 생각 안 하고 옷 타령만 한다면 꼴불견이잖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시어너 공부했다는 거 사람들 보면 정말 공부했는가? 라고 한번 자문해 볼 수 있어. 정말 시어너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사람은. 시어너에서 배운 모든 문법이 x86 구조와 걔의 어셈블러, 걔의 동작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면 시어너 문법이 아닌 거지. 사람이 알아먹는 언어로 고급지게 만든 어셈블러 정도?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엄청 중요해. x86은 메모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썼어. 그래서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있었고, 그래서 세그먼트 레지스터와 인덱스 포인터 레지스터 옵셋 메모리를 제어하는 어드레싱 모드가 엄청 발전했어. 그런 구조 때문에 시어너의 포인터 배열 구조체 그런 어떤 고유의 어떤 변수들이 생겨난 거야. 그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함수는 프로그램 코드를 모듈화를 시키는 건데, 그것도 이미 인텔 CPU에 있는 구조적 특성이야. 함수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함수, 매개변수, 스택, 메모리를 이용한 임시 변수 구조가 스택에서 사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맨날 시연어 책 보면 가끔 스택이 어쩌고 저쩌고, 포인터가 어쩌고 저쩌고 다 스택이랑 관련돼 있어. 어떤 면에서는. 시언어에서 스택 메모리나 힙 메모리, 공부하다 보면 뭐나 힙 나와 이런 거, 동적 메모리 다 메모리 제어와 관련된 언어적 특성. 예를 들어 뭐 말록 풀이 이런 거. 가끔 C++ 하면은 변수 딜리트, 뉴 이런 지정어 있어. C++에도 다 동적 메모리랑 관련된 거야. 그것도 다 스택이랑 관련돼 있어. 시언어에 나오는 모든 그런 문법은 하드웨어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해. 뭐 된 거는 다 하드웨어 기반이야. 걔를 응용해서 달라질 수는 있어도 뿌리를 찾아보면 다 C와 그 하드웨어에서 나와. 그래서 어셈블러를 우리가 하진 않지만 어셈블러가 가지는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 내가 내 체형을 안다면 정말 내 핏을 살리는 옷이 뭔지 내가 알 수 있겠지. 그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누가 입었다고 내가 옷을 딱 같이 입으면 내가 그 사람만큼 멋이 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이해하는 거에 가장 밑바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거 조금이라도 내가 개념이 있고선 시언어 책을 보면 시언어 책 이제 저자들 있잖아. 그 내용부터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책 만들었나 좀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허접한 책들도 많이 보여. 실질적으로. 자, 해서 아까 했던 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윤영. 이런 게 서로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곧 소프트웨어야. 인베디드에서는 C 언어를 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 안 된다고 말하면은 조심해야 돼. 왜? 하드웨어는 정직해. 내가 짠 C 언어가 어셈블러고 곧 기계어고 곧 OP 코드고 곧 오퍼랜드야. 짜서 안 되면 잘못 짠 거야. 그건 의심하지 마. 잘못 짠 거야.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C언어 왼쪽에 C언어를 짜면 컴파일러 어셈블러 하면 오브젝트가 나와. 오브젝트 파일이. 근데 그 오브젝트 파일엔 어드레스 정보가 없어. C언어가 기계어로 바뀐 그 상태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가운데 링커와 메모리 링커 파일을 링커가 읽어들여서 저 오브젝트를 가운데처럼 바꿔줘. 그러면 그게 실행 가능한 어떤 메모리 배치가 된 실행 가능한 코드 조합으로 돼. 코드와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줘. 하고 마지막으로 저거를 우리 제어기에다가 에뮬레이터로 다운로드하면 실행이 되는 거야. 아이고. 뭐 몇 가지 말 적었는데 그 워드라는 말, 이게 좀 우리 잘 시언어 변수에도 워드 2바이트 변수 막 하잖아. 근데 변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CPU의 워드가 몇이죠? 이렇게 워드가 몇 바이트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 뭐냐면 CPU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를 말해.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여러분 잘 들어봐. 8비트 마이컴도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변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어. 8비트의 워드는 8비트야. 물리적 크기. 얘가 64비트 컴퓨터잖아. 예를 들어 요새 CPU가 예를 들어 얘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다를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변수가 생겨서 16바이트 변수가 있다고 쳐봐. 얘의 워드는? 16. 아니지. 64비트, 8바이트야. 64비트니까. 얘는 한 번, 그러니까 인텔에서, 얘 인텔 기준이지만 몇 비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걔가 한 번에 읽어 드리거나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표준 크기. 그게 워드야. 그러니까 워드 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크기. 28335의 워드는 32비트야. 4바이트야. 그건 어드레스 크기랑 관계가 없어. 얘 데이터 버스가 32비트야. 근데 28335의 외부 데이터는 16비트만 나와 있거든. 32비트를 다 꺼내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얘가 밖에다가 뭘 달아서 외부 버스를 쓰는 거가 이미 성능을 반을 까먹는 거야. 왜? 얘는 한 번에 32비트를 제어할 수 있거든. 읽거나 쓸 수 있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저거 잘 쓰지 않는다는 거야. 적어놨지만 워드의 개념은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1회에 한 번에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야. 1회에 아주 로우하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알아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과정은 이 도표와 같아. 먼저 여러분은 C 언어를 짤 거야. 그지? 그럼 컴파일러가 어셈블러를 만들고, 어셈블러가 여기서 오브젝트를 만드네. 이게 기계어인가 봐. 그치? 난 기계어가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자, 기계어가 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링커 커맨드 파일이라는 걸 읽는다고 했잖아. 이 링커가 링커 커맨드 파일 어디 갔어? 여기 지금 생각했지만 링커가 실행되면 링커 커맨드 파일과 이 오브젝트를 합쳐서 익스큐터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써서 디버그 포트에 찍 하고 입력이 되는 거야. 런 누르면 실행이 되고. 뭐야? 자, 해서 요게 여러분이 컴파일을 하면 디버그란 폴더에 생기는 맵이라는 파일이야. 그 맵을 처음에 딱 열어보면 잘 봐. 점 섹션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왼쪽 봐봐. 숫자가 0000000000이지. 기계어로 바뀐 다음에 오브젝트 링커 하기 전이야. 모든 주소는 0을 기준으로. 초기화가 돼 있는 거야. 0을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링커를 통하면 링커 커맨드에 정해진 물리적 정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게 돼. 이렇게 재배치가 돼. 메모리가 바뀌어. 저기에다 배치하라고. 꼬박꼬박 졸고 난리다. 거의 이거 오늘만 하면 끝이야. 두 번 설명 안 해. 힘들어서. 다 끝났다. 정리. 드디어 마지막이야. CPU는 로직 소자를 사용한 복잡한 조합 로직과 플립플롭으로 구성된 많은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하겠지? 진용아, 이해하겠지? CPU의 메모리는 크게 비휘발성이랑 휘발성으로 구별한다. 이것도 이해하겠지? 근데 이런 용어 나와도 이제 무섭진 않을 거야. 대충 뭔지 알 것만 같잖아. 그러면 돼. 기억이 안 나면 얼른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찾아봐. CPU의 명령어, 인스트럭션은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이 된다. 이것도 알 수 있어. CPU가 실행하는 명령어, 기계어는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된다. 그래서 CPU는 명령어, 인스트럭션, 데이터 이런 거를 메모리에서 읽고 쓰고 한다. 이해 가겠지? 명령어는 플래시에, 데이터는 SRAM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지? 그래서 CPU는 이런 플래시나 SRAM에 데이터를 넣다 뺐다 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하는데, 큰 인텔 같은 CPU는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 레지스터와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옵셋 다양한 레지스터를 조합해서 주소를 생성하는데, DSP는 메모리 공간이 작아서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쪼개. 그래서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필요 없어. 얘는 포인터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관리한다. 그래서 CPU는 명령어들과 데이터를 용도에 맞는 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램에 할지 플래시에 할지, 혹은 어떤 함수를 플래시에서 램으로 복사할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고. 용도는 사람이 정해. 맞게 비휘발성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에 배치를 하는 거야. C 언어는 어셈블러 가고 기계어 가고, 기계어는 인스트럭션이다. 오피코드와 오퍼랜드의 합으로 쭉 나열돼 있어. 이 문장이 이해 안 가면 안 돼. 지금은 이해해야 돼.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C 언어, 여러분이 짠 C 언어 헤더. 헤더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함수잖아. 그게 다 합쳐지는 거야. C 언어에서 부르면 라이브러리가 합쳐져서 오브젝트 파일이 되고, 그거 링커가 이렇게 하면은 실행 파일인 .out이 생성돼. PC였으면은 실행 파일인 .exe가 나왔겠지. 근데 얘는 CCS는 .out 파일이야. .out 저 파일을 에뮬레이터를 써서 우리가 DSP에 다운로드 하는 거야. 그래서 CPU는 메모리를 레지스터 섹션, 포인터 PC, DP 이런 걸로 제어하는 거야. 저런 레지스터들은 이미 DSP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아래 약간 회색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인텔은 복잡해. 세그먼트 레지스터, 포인터 레지스터를 다 합쳐서 훨씬 더 복잡하지. 구조.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논리적 메모리, 논리적 메모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PC 프로그램 카운터는 코드나 컨스탄트 데이터를 제어를 해. 여기 있는 PC, DP, SP는 C28X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레지스터야. 뭐 버스에 연결된 놈이 아니라 내부적인 레지스터. 자기 집 주소 자기 머리 기억하잖아. C28X가 내가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있지 기억하는 게 저 PC야. 내가 가져올 데이터를 어디다 쓰지? 그 위치가 DP야. 함수 호출했네. 함수 호출할 때 내가 가진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야겠다. 스택 어디지? 스택 포인터야 저게. 그래서 이틀 동안 떠든 건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두 설명이 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로직은 뭐다? 펑션. 아래의 플립플롭은 레지스터. 레지스터를 알면 메모리가 뭔지 알고 플래시, SRAM이 뭔지 알겠지. 로직과 레지스터를 알면 우리가 인베디드에 있는 페리페럴이나 어드레스나 데이터나 제어 혹은 CPU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지? 무섭군.
야, 알고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니까 내가. 저건 들어와서 꾸벅꾸벅 씨, 재미없어 하는 표정이 팍팍 보여. 그래서 요 가운데 회색은 28335가 가진 메모리 맵이야. 얘는 하버드 아키텍처라서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버스가 분리되어 있고 어드레스는 공유하고 있고. 어드레스도 각각이야. 사실은 어드레스 각각 있는 거야. 나 말 잘못했어. 그래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읽어옴과 동시에 데이터를 쓸 수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경우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C 언어가 짜면 중간에 녹색 칸에 있는 오브젝트들로 아씨 눈치 깠네. 신발 던지려고 했는데 간만에 녹색에 있는 오브젝트들로 나뉘었죠. 녹색 칸으로. 그게 링커를 만나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파일, 링커 파일을 만나면 오른쪽에 코드, 이니셜 데이터, 넌 이니셜, 컨스탄트 포인터, 뭐뭐뭐 이게 다 되는 거야. 저거를 오브젝트 거쳐서 어셈블러 거쳐서 컴파일러 거쳐서 C 언어 거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상으로. 아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이었나?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는 것 같다. 가운데서 만나는 거네. 내가 이제 일반인 줄 알았어. 오래전에 만들어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온 거야 지금. 그래서 첫날은 왼쪽을 설명한 거고 오늘은 오른쪽을 설명한 거지. 그래서 가운데 접점이 28335의 물리적인 모양이야. 이해하셨나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 질문을 받겠어. 이상한 질문도 받아줄게. 좋은 날이거든. 빨리 물어봐 지금. 나중에 오면 안 알려줘. 정보 좀 하고 머리가 굳었어?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 먼저. 근데 뭔가 좀 뜬구름이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은 들지 않아? 아, C 언어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느낌? C 언어는 문법이 아니었어. C 언어를 문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정말 컴퓨터 공학과 뺄 거 없을 거다. 처음부터 그랬어. 뭐 또 다른 뭐 궁금한 거 더 없어? 없으면은 여기서 마친다?